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한동훈표 총선 표심 구애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나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틀 전 광주를 찾았던 한 위원장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찾아가서 호남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구했습니다. 야권 정치인들이 총결집한 곳에서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DJ 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입당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찾아 금모으기 운동을 언급하며 DJ 화합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제 광주를 찾아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한 데 이어 호남 구애에 나선 겁니다. 한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 어록도 소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총출동한 야권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의 오찬에서 입당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그런 뜻에 저도 절로 더 힘도 생기고 그러네요. 오찬 자리에서 이 의원은 입당하게 될 경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공간이 충분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입당 여부를 숙고 중으로 이르면 내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해낼 수 있다. 피습 사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상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입니다. 야권 인사들이 총집결한 김대중 탄생 기념식에 보낸 축사를 통해서 통합을 외친 겁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권 통합을 강조했는데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야권 통합을 꺼내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으로 단합을 강조한 겁니다. 예기치 못한 피습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도 대동 메시지로 화합을 내놨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우리가 뜻을 모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정부 당시 3총리가 모두 참석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한때 연대설이 나왔던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행사가 끝나기 전 빠져나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야권 대통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문 전 대통령의 야권 통합 발언이 신당 창당 등 최근 야권 분열 움직임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 기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의 만남.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네, 이상민 무소속 의원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오찬 분위기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식사 내내 유쾌한 대화가 활발하게 오가서 식사를 잘 못할 정도였다고 이 의원은 표현했는데요.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이 민심도 잘 읽고 노련해 보였다고 했고요. 입당 여부는 숙고하겠지만 이르면 내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 이 의원 휠체어를 직접 밀고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만남은 한 위원장이 어제 이 의원에게 제안해서 전격 성사됐다고 하죠. 이 의원 지역이죠.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던 국민의힘 인사가 최근 대덕구로 출마 지역을 조정하면서 이 의원 입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무소속 의원 탈당부터 이 국민의힘에 갈 가능성 열어두긴 했죠. 네, 이 이상민 의원 민주당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이상민 의원 모두 윈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죠. 지금 막 양극단이 그냥 뭐 오른쪽 왼쪽도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이 무슨 뭐 진보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우리 당이 보수이고 우파이지만 진보 더 민주당보다는 더 진보예요. 이 의원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서슴없이 내놓죠. 또 국민의힘 내에선 지지세가 약한 대전 지역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실제 대전 지역을 보면요. 전체 국회의원 7명 중 무소속 이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입당은 대전 지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위원장이 충청과 호남 구애를 적극 펼치고 있으니 외연 확장 행보를 노린 거란 겁니다. 야권 소식 좀 알아볼까요? 지금 야권 인사들이 총 출동한 이 DJ 행사장 기념식이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불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으로 닷새째 계속 병상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메시지를 대독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남북 관계가 모두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씀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단합. 이낙연 신당을 겨냥한 발언일까요? 네, 이 오늘 행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악수를 나누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이 전 대표가 신당 행보에 나선 이후 첫 만남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문 전 대통령 발언 자세히 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신당 행보가 야권 분열이라고 민주당 안팎에서 지적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행사장 자리를 뜬 것 같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물어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권에서 제3지대가 단합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신당은 김대중의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공개 행보를 멈췄다고 오늘 활동을 재개한 이낙연 전 대표.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는데요. 다음 주 중반쯤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습격범이 범행 전날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가 몰던 차량이었는데 경찰은 범행 공모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도로변에 회색 승용차가 멈춥니다. 배낭을 맨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7살 김모 씨입니다. 차량은 김 씨를 내려준 뒤 곧바로 떠납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 숙박했습니다. 가덕도 대항전망대와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김 씨를 태워준 운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대표의
지지자로 드러났는데 김 씨는 단순 지지자로 생각해 태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 또한 경찰에 해당 운전자를 처음 만났고 모텔까지 차를 얻어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김 씨 공범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공범이 있는지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해당 차량 운전자와 김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부산으로 온 뒤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 등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이나 외날 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 신상 공개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반미, 친북 성향의 학생 단체로 알려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20명이 용산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정문 차단기를 넘어서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는 현수막을 든 대학생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검문소를 넘으려 시도합니다. 잠시 후 대학생들과 경비원들 사이에 거센 몸싸움이 벌어지고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오후 1시 경찰은 대통령실 무단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회원 2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되기 직전 사전 신고 없이 기습 시위를 벌이다 갑자기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2명은 대통령실 앞 검문소에서 체포됐고 다른 8명은 검문소를 넘어 대통령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제지됐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까지 침입을 한 것으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경찰은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했는데 이들은 버스에서도 정당한 시위라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대진현 측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20명 전원을 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경기도 일대 다방에서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카드 대신 현금을 쓰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이 남성은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피의자 이모 씨가 2차 살인을 저지른 뒤인 어제 아침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동서울 터미널을 걸어다니는 모습입니다. 발을 절뚝거리는 듯한 걸음걸이가 독특합니다. 수사 초기 범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 걸음걸이를 단서로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절도 혐의로 구속됐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형사가 남성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떠올리고 누구인지 특정한 겁니다. 남성은 이번 도주 과정에서도 절도를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사흘 뒤에는 파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든 상자를 통째로 훔쳐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남성은 택시, 고속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강릉 재래시장 인근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오늘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진다며 스스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씨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살해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남 기자, 지금 보면 살해된 피해자 모두 이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다방이 표적이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씨의 평소 범죄 경력과 연관된 걸로 보입니다. 이 씨는 5범 이상의 전과자인데 대부분 절도였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당뇨를 앓고 있던 이 씨는 돈을 훔치기 용이한 곳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 없이 60대 여성 사장 혼자서 일한 곳을 노린 겁니다. 혼자 일하는 곳을 노렸다. 첫 사건 이후에 이 공개 수배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처음엔 연달아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공개 수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경찰은 2차 피해자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이미 공개 수배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1차 살인이 벌어지고 경찰은 하루 만에 신원을 특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3일 공개 수사를 하기로 내부 의사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씨의 얼굴이 찍힌 공개 수배 전단이 뿌려진 건 이틀 뒤인 5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에 공개 수배가 됐는데 그보다 30분 전에 경기 양주에서 추가로 살인 사건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공개 수배 결정을 하고도 이틀을 허비하는 동안 추가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얼굴이 제대로 드러난 영상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선을 쫓으며 선명한 사진을 확보하고 이 사진을 토대로 전단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1차 살인 사건 직후 지문을 찾지 못해 애를 먹다가 이 씨의 절도 전과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현장에서 잘린 지문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전단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씨는 2명을 살해한 뒤에 서울 곳곳을 활보했다고 하죠. 네, 이 씨는 경기도 일산에서 첫 범행을 그리고 양주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양주에서 의정부로 그리고 서울로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서울로 이동해선 영등포, 남대문, 용산, 반포 등을 활보했습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버스역이 있는 곳들인데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겉옷을 뒤집어 입기도 했고요. 교통편을 고민하던 이 씨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표를 구입했고 강릉 중앙시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 이유인데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술을 마시면 강한 척 허세를 부리는 타입이다. 술만 먹으면 주체가 안 된다. 그래서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검거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때도 음주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경찰 조사 중입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네, 유족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갔는데 나랑 세불로 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채널A가 확보한 영상을 보시면요. 이 씨는 살인과 별개로 지난 2일 치킨점을 들렸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절도 등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괌으로 부인과 함께 은퇴 기념여행을 갔던 50대 남성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쫓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6,600만 원을 현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괌에서 총격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지난 4일 저녁 7시 40분 무렵입니다. 50대 한국인 부부가 공연 관람 뒤 걸어서 10분 내 거리에 있는 숙소로 가던 도중 괴한을 만났습니다. Exited the vehicle brandishing a firearm and demanded for their belongings. A struggle ensued, and at which point the suspect then discharged the firearm, causing a gunshot wound to the victim. 아내의 가방을 뺏은 뒤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편 A씨가 총을 맞은 겁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 날 아침 결국 숨졌습니다.
은퇴를 기념해 아내와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가 특정되지 못한 가운데 괌 경찰은 현상금 6,6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괌에서 관광객이 숨진 건 2013년 이후 10년 만, 총기로 인한 사망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피격으로 현지 교민들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살았어. 처음이야. 총기 사건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이상하게. 너무 안타깝지. 사건이 발생한 건비치 부근은 수상 레저와 원주민 쇼를 볼 수 있어 한국인들의 인기 관광지로 꼽힙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인 관광객은 괌 전체 관광객 중 1위입니다.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도 걱정입니다. 괌 여행 커뮤니티에는 다음 주 출발인데 고민이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괌 당국은 주변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한 바퀴짜리 전동휠을 타던 남성이 신호를 위반한 뒤 이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택시가 다른 차량 2대와 충돌하면서 더 큰 교통사고로 번졌고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며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벼랑간 검은 승용차가 멈춰서고 바로 앞에서 승용차 2대가 도로변으로 튕겨나갑니다. 운전자들이 나와 차량 상태를 살펴보고 잠시 후 구급차와 순찰차도 현장에 도착해 수습에 나섭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70대 남성이 타고 가던 바퀴 하나짜리 전동휠과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충돌하는 1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에 택시가 밀려나면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도 들이받았습니다. 전동휠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이곳 교차로를 지나가다 정상 신호를 받고 달리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 영상으로 봤을 때는 택시 방향 신호가 파란불이 맞았어요. 그걸로 비추어 봤을 때 스포드가 이제 위반을 하지 않았냐. 이 사고로 외발 전동휠을 타고 있던 70대 남성과 택시 승객인 30대 여성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택시 승객은 중상입니다. 전동휠을 탄 남성은 헬멧을 쓰고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7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CCTV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제과업체 오리온이 판매하는 카스타드에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치킨 브랜드 60개 치킨은 불쾌한 악취가 나는 닭튀김 제품을 판매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리온 인기 과자 카스타드입니다. 지난 3일 식약처가 카스타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 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2월 22일 오리온 제사 청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간식인 만큼 걱정도 큽니다. 세균 이런 게 좀 나오는 거는 좀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지 이런 걸 한 번 더 서치를 해보고 그러고서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측은 지난달 22일 생산 제품 물량 중 92%를 회수했다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조 날짜 전후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믿고 먹어야 할 먹거리를 놓고 논란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60개 치킨 닭 근위튀김에서 악취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60개 치킨 측은 이물질은 매뉴얼상 제거해야 할 모래주머니 속껍질이라며 논란이 확산하자 당분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지금 똥집튀김이 안 돼요. 본사에서 지금 못하게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꺼려질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먹었었는데 이제는 잘 안 먹게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신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서울 남산 터널을 지나갈 때 한 차량에 3명 이상 타고 있으면 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올해 안에 이런 3인 이상 통행료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을지로 등 도심으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길인 남산 135 터널.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또는 한 차량에 3명 이상 타고 있는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친환경 차량은 번호판 색이 달라 구분하기 쉽습니다. 반면 차에 몇 명이 탔는지는 징수원이 차량 내부를 살펴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징수를 하니까 불편하죠. 근데 일일이 우리가 3명입니다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강남 방향 통행료를 없앤 데 이어 이번엔 3인 이상 인원수를 따져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조례 내용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하 차량에만 부과한다는 인원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이패스나 태그리스 같은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인원 면제를 없애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혼잡 통행료를 걷는 다른 어느 국가도 인원수로 면제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한 우면산 터널은 시간당 요금소 통과 차량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확인해가면서 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IT 시대인데 전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이패스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좀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서울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조례 개정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사상 초유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경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하자 연방대법원이 직접 심리하겠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힌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의회 난입을 반란으로 볼 수 있을지, 공직에 대통령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결론은 다른 14개 주의 유사소송 또한 교통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미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첫 변론은 다음 달 8일. 이례적으로 신속한 일정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당 경선 투표 날인 3월 5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과반 의견으로 결정되며 6명이 보수, 그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I fought really hard to get 3 very, very good people, and they're great people, very smart people, and I just hope that they're going to be fair. I'll say what Donald Trump won't. Political violence is never, ever acceptable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ystem. Never, never, never. 아들 조지 부시의 손을 들어준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건 이후 연방대법원이 또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손오공을 찾는다는 구인 공고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동굴 속에서 손오공처럼 분장을 하고 이 관광객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연기자를 찾는 건데 재밌다는 반응도 있지만 청년들 취업난이 오죽하면 이런 일까지 하겠냐면서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노란 털옷을 입고 동굴에 갇혀 어린이들이 주는 바나나를 먹습니다. 건네받은 사과도 한입 베어물며 대화도 나눕니다. 젓가락으로 국수를 주자 입도 한껏 벌려줍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오지산 관광지에서 손오공 흉내를 내는 연기자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에 의해 산 아래 깔리게 된 서유기 속 손오공의 신세를 재현한 건데
최근 이 관광지에서 손오공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논란입니다. 월급은 6,000위안, 우리 돈 110만 원 정도. 이미 근무 중인 2명과 함께 1시간마다 교대 근무해줄 추가 연기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因为现在好多人打电话问，是不是我到这儿光吃就行了呀？最主要核心点，你就喜欢孙悟空，然后会孙悟空的一起。 재미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 SNS에는 건강에 좋지 않다, 직업을 그만두라는 댓글부터 보험 가입도 받아주지 않을 직장이란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연기자들도 구직 전보다 14kg 정도 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这里有的时候冬天还能冻感冒了，夏天吧有的时候时间长了容易中暑，所以说 지난해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근무 환경이 나쁜 직업에도 청년 지원자들이 관심을 두는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 가수 인순이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걸그룹들이 다 그렇죠, 뭐. 걸그룹. 2030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 인순이만의 매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엄마 나이 아니면 할머니 나이랑 비슷한데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2030들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아마 히트가 많이 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인순이 선생님께서 부르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혹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한 대목 정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high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게 전해. 이렇게. 박수! 인순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샤이니의 링딩동을 불렀던 네. 그 영상을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버거워요. 많이 버거워요. 이게 이걸 가사 외우랴, 춤추랴, 표정 쓰랴, 뭐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도전의 아이콘이십니다. 8년 전에 보디빌더 네. 대회 맞습니다. 출전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왜 당시에 출전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메르스가 또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특히 가수들은 그날부터 이제 노래를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이게 몇 달을 또 쉬어야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몇 달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신청을 할 때 인순이라고 신청을 안 하고 김인순이라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모르겠지 하고 제 순서가 됐길래 우리 가족들이 어딨나 그러고 싹 무대 옆으로 이렇게 봤더니 기자분들이 카메라가 한 40-50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나가면 저 이제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냥 저 무대랑은 아줌마가 다른. 저 아줌마가 왜 벗고 저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돌아가야 되나? 이걸 갖다 그 와중에 한 20분 정도 남긴 와중에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왜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복 입는 거고 수영 선수는 수영복 입는 거고 보디빌딩 선수는 이걸 입는 게 맞는데 내가 왜 이거를 고민을 하지? 그리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10분, 15분이면 내가 목표했던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지금에서 내가 간다면은 나는 뭘 더 도전할 수 있어? 해보자. 즐겨보자.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더 이렇게 오버해서 막 이러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도전을 좀 즐기시는 편이세요? 저는 성취감이 생기면서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게 되니까 저것도 요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낸다면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도전 뭐 산티아고도 지난해 5월 23일 날 출발해서 7월 5일 날 36일을 걸었고요. 매일 24km씩 걸었어요. 하루 쉬고 걸었어요. 제가 한 발을 내딛지 않았으면 어떻게 36일을 걸을 수 있겠어요. 한 발을 내딛지 않았으면 네. 못했을 것이다. 거길 가봐야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인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삶의 궤적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네. 고등학교 진학도 힘들었습니다. 못했고, 네. 생계를 책임져야 될 네.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수를 택했는데 가수를 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후회라는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후회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저한테 주어진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 사실 수녀님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왜 수녀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네, 그래서 봉쇄 수녀원 있잖아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네, 거기를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돼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녀원에 안 들어간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수녀원을 시끄럽게 했겠어요. 약간 시스터 액트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I will follow you. 이렇게 하루도 조용히 지나간 날이 없었을 거예요. 네. 한국인이지만 당연히 네. 다름의 시선으로 좀 바라봤던 적이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견딜 수 있었어요? 일단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오기? 오기. 네. 오기가 저를 이렇게 세워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군가 얘기할 때 너는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는 미국에 가야지.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인순이 미국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미국을 가야 돼? 왜? 이유가 뭔데?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낼 것이고 여기에 뼈를 묻을 것이고 여기에서 나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아마 바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문화 대안학교를 네. 직접 세우셨고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까? 네.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57명 있고요. 졸업생이 8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와. 이제 내년 되면 이제 100명 이제 넘깁니다. 이제 저는 제가 많이 뭐 배워본 적도 없고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사춘기 그리고 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이 아이들이 날 보고 좀 자기 길을 빨리 찾지 않을까? 그냥 아이들만 생각하고 해요, 지금도. 가수 거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순이 선배는 내가 바라는 미래상. 가수 백지영은 기대고 싶은 선배다. 스스로 평가하는 인순이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저를 지키고 저를 세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누군가 기대고 싶다 그러면은 등을 내줄 수 있고 어깨를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앉아서 몇 시간이고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인간 인순이의 삶의 무대는 어떻게 좀 채워가고 싶으세요? 저는 예쁜 호호 할머니가 돼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하나하나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동화도 쓰고 있어요. 어떤 동화? 다름이 단점인 줄 알았는데 다름이 장점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제 경험으로 비치면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번에 태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태닝 돼 있는데 그랬더니 이거 갖고 나니까 태닝을 하고 오래요. 그래서 전신 태닝을 했는데 남들 10번 할 거를 저는 5번 하고 끝냈어요. 돈 벌었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립을 만들려고 막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 체형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3시간씩 할 때 저는 1시간 반씩 해도 됐었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감추려고 생각했으나 어느 한 곳에는
그것이 장점이란 얘기죠. 지금까지 편견과 한계, 시대를 뛰어넘은 대한민국의 가수 인순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오늘 밤사이 곳곳에 눈이 내립니다. 중부와 제주 산간에 1에서 5cm, 호남에 1cm 안팎이 예측되고요. 내일 아침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날은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대구도 영하 3도에서 시작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특보 수준의 바람도 불어서 체감 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한 주 내내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포 200발을 쏘는 바람에 연평도 주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조금 전엔 서해 지역에서 북한이 또 포 60여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북한 김정은 오늘 일본의 지진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걸 보면 지진 피해를 위로한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의도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를 흔들려는 걸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다시 확인된 진짜 속내.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